6일, 7일 이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제가 뭐가 논의되냐 이 부분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손님을 초빙하면은 그 전에 항상 우호적인 그 기사가 나고 우호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방문하기 전에 그 전에 주요 의제들이 다 논의돼 가지고 거의 협의가 된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고 또 대화 나누고 합의문 발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기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계속 미국 백악관에서 중국을 공격하고 또 트럼프도 나서서 직접 공격을 해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성향이 전에부터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는 성향이 이제 많다고 그래요. 특히 트위터 같은 걸로도.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시진핑은 묵묵부답 나서지 않고 우회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받아치는 형국으로 하게 되고 결국은 내일 만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손님 오라 그래 놓고 공격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살펴보고 의제는 뭔가? 북한 핵 이런 관계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 말도 했죠. 중국이 나서야 된다. 중국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북한 핵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안 나서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미국 트럼프 그 입장이죠. 뭐를 우리가 하겠다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일단 의제는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올라온 게 뭐겠습니까? 북한 핵 미사일 저지죠. 주요 의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중국이 어떤 것이든지 안을 내놔라 이거죠. 북한 핵을 중국이 나서서 저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를 할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SNO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제는. 근데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그냥 만나기 전에 이제 조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조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주문을 할 일은 없지요. 그 실무자끼리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하지 바로 지금 코앞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강력한 주문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직은 미국하고 중국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사드 보복 중단 이 의제가 또 있는 거죠. 사드 보복 중단. 그게 뭐냐?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22일입니까? 그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발의됐어요. 미 의회가 나서가지고 중국 사드 보복을 비판하고 결의안을 작성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국가주석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문이죠. 그 경고문을 담고 있었어요.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점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한국 동맹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드를 가지고 보복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 간에 또 대화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의제가 미국하고 중국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라 이런 걸 또 이제 요구하게 되겠죠. 중국이 엄청난 이제 대미 흑자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해결이 안 되면 트럼프 성향으로 고율 관세 부과 아니면 환율 조작국 이런 것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하게 되겠죠. 뭐냐? 지금까지 전 세계는 중국하고 거래를 하려면은 대만하고 중국은 하나의 국가다. 이걸 인정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지난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등장하고 왜 꼭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야 되냐, 하나의 중국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중국 비사를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국 하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제 카드가 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도 이제 북핵 관계로 북한 핵을 막아라 이런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볼까요? 지난 3월 22일인가요? 그때 미국 의회가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그런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하게 돼요. 제재 법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전에 없던 강력한 게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인도적 목적 중유는 제하고 나머지 원유, 석유 제품 판매 이전 모두를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원유라든가 이걸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차단하겠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뭐를 합니까?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또 그런 기업 또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 이런 거 일체를 또 금지하는 게 또 있어요. 아무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이 돈 버는 방법이 또 뭐냐면은 예전에는 마약으로도 벌었지만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니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잡아요. 또 해킹을 해 가지고 직접 은행으로부터 탈취하는 방법도 쓰고 뭐 그렇다고 알려졌지만 여기는 일단 도박 음란 인터넷 사이트 이 운영 이것을 막고, 그리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 이런 거 전부 막고 또 어업권을 구매 획득할 수 없도록 했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 해안의 그 일정 지역 그 어업권을 사가지고 어업을 하고 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또 북한의 전화, 전신, 통신 서비스 제공을 또 못하게 막고 금지요.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모두 금지시키고, 하여튼 외국인이 가서 뭘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뭐 은행, 금융 거래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딱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없죠?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친북 정권이 들어서도 결국은 북한에 왕래하고 원주하고 공장 짓고 거래 못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할 수 있을 때는 있을 겁니다. 언제? 그거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포기하고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 때, 그때는 이제 그 후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오면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그 대북 제재가 이거 중국이 동참 안 하면 이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석유 제품 이전 뭐 이런 걸 막는다 등등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어기는 기업은 사정없이 벌금 부과하고 또 국가까지도 제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이 그걸 무릅쓰고 북한을 비호하고 뒤로 도움을 줄 수 있냐 아니면은 여기서 뚝 끊느냐 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중국은 그 어떤 경우라도 북한이 무너지고 탈북 사태가 나고 그거는 막겠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다 끊어버린다든지 뭐 석탄
사고 파는 걸 다 끊어버린다든지 완전히 그 근본을 끊어버린 건 지금까지 절대 안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이 어떤 핑계를 대고 여기서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앞에서는 예스 해놓고 뒤로 또 모른 척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지켜볼 만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성과가 어떤 형식으로 안 보이면 우리가 하겠다 할 것이 이제 트럼프 말이에요. 트럼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지금 북한 핵을 제재하고 중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여러 옵션이 있는데 그걸 다 책상에 올려놓고 지금 한 달 내내 검토해가지고 그 검토가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는 트럼프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종 결정은. 그러면 이 단계 저 단계 해보고 안 되면 저 단계, 이와 같이 우선 이제 중국 보고 쥐어짜라, 이제 이것부터 주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트럼프가 뭐 중국하고 협조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북한 핵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경우에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는 봐져요. 뭐냐 하면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북한은 그걸로 핵포기는 안 한다. 그러면 여러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틈을 열어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경제 제재 때문에 아니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이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핵 포기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보는, 한 가지.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현재 북한 정권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그 체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붕괴가 안 되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거죠. 핵 때문에 붕괴가 된다면 그때서는 핵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회담하고 양보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은 그 현 체제예요. 체제. 뭐 체제만 건전하다면 나머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쓸 거다 이거죠. 그럼 체제가 어떤 경우에 붕괴되겠습니까, 여러분? 체제는 이 원래 독재 정권이란 것은 통치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 국민은 공포로 다스리는 거고요. 충성을 하는 그 간부급에는 완전히 특권을 주고 절대적인 그 지원을 해줘가지고 맹렬히 충성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충성을 하고 대신 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는 아무리 충성을 해도 목숨이 이제 신랄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만 잘 견디면 그 밑에 백성 위에 마음대로 군림하는 게 독재 체제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 자금이 없으면은 그 충성하는 간부급에 선물을 주거나 녹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정권의 가장 위험한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돈줄이 막히고 모든 게 실제로 막혀버린다면 체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이제 그것이 체제의 위험이죠. 이제 그렇게 될 지경이 되면은 달리 될까, 그 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바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중국이 안 하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북한이 대혼란에 빠지고 그것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탈북자가 저 만주 벌판을 덮쳐버릴 거 아니냐,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이 부분에서 안 하는데, 물론 현재 중국이 하나의 핑계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북한이 있어 가지고 편하거든요. 뒤에서 살살 앉아서 조종만 하면 되니까 북한이 알아서 미국도 상대해주고 한국도 상대해주고 일본도 상대해주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탈북 문제,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면 이제 참 머리 아픈 일인데요. 그러나 탈북 안 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은 가장 원초적으로 의식주를 중요시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돼 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은 취미 활동이다, 뭐 명예다, 권력이다, 온갖 것에 정신이 가지만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모두 거기에 다 몸과 마음이 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의식주 해결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 등등이 날마다 방송을 하든 어떻게 해서 북한 전역의 모든 북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뭐 통일이 되면은 모두 집이 생길 것이다. 또 땅을 개인 앞에 다 분배해 줄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거죠. 그 기대를 걸게 해줘야 됩니다. 내 땅 내 집이 있는 사람은 그거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내 땅 내 집이 없이 떠돌아 보시면은 그 한국에서도 새빵 살고 내 땅 내 집 없이 떠돌아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내 집 가지고 싶고 내 땅 가지고 싶은 염원이 강하게 되는지. 북한에는 전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주고 땅을 떼주겠다는데 그러면 그것만큼 큰 약속이 없죠. 땅이 많은 사람한테 땅 더 주겠다면 별거 아니지만 평생에 땅 한 자락이 없는 쪽에 땅 주겠다는 건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땅이고 집이고 없는 분 그 약속 누가 해주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집 가지려고 평생 저축하고 그 난리 치잖아요. 옷도 주고 또 당장 먹는 식량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거리.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게 너무 절실합니다. 이 때거리 해결이. 통일하면 쌀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3년이고 5년 정해가지고 무상으로 줘야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사먹게 해야 되겠지만은 쌀 준다는 거예요. 굶지 않게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통일되면 국가에서 쓸 땅, 부지 다 빼놓고 나머지 다 나눠주면 되거든요. 국가에서 꼭 필요한 땅은 전부 미리 설계해서 다 빼놓고 뭐 도로 부지라든가 철도 부지라든가 아니면 공장 부지 무슨 문화사업 정부기관 부지라든가 다 빼놓고 그리고 떼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 직장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실제 그게 되거든요. 왜? 전 세계에서 기업이 들어가서 막 개발하고 투자하게 되는데 직장이야 그냥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람도 북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판 아니에요? 전 북한 땅이 다 직장이 돼버릴 테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를 약속하는 거죠. 음악도 마음대로 듣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뭐 화면도 마음대로 보고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평양을 가든 한경도로 가든 허가증 없어도 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들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 있나 하겠지만은 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그러나 북한은 전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TV 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들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음란 뭐 이런 거 보다가 사형당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근데 목숨 걸고 보잖아요. 보지 말라면 그렇게 사람은 절실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준다면 되는 거예요. 자, 자유가 있고 직장이 생기고 내 집, 내 땅, 그리고 옷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는데 왜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떠돌아 다니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게끔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북한은 혼란이 없다. 통일될 때는 태극기 들고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걱정하는 건 내가 볼 때 기우고요. 그건 이제 핑계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국이나 미국은 이제 그런 선무 작업 이 부분을 좀 신경 쓰면은 안 되겠나 싶고. 물론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오히려 한국이 위태위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조금 전에 말한 건 어떻게 보면 오바지요. 그러나 그런 길이 있다. 이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아무튼 지금 발등에 불이
예, 북한 핵무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그것뿐만 아니고 많지 않아요. 국내도 있고 뭐 저 이런저런 거 일단 발등에 불 아닙니까? 당장에 국내 이런 혼란 이런 거 또 뭐 어떤 세력 이런 거. 예. 그렇지만 일단 모든 뿌리는 어디냐? 바로 북한이거든요. 뿌리, 머리.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해결하는 그 자리거든요. 아무튼 트럼프가 어떻게 내가 해결하마, 어떻게 하려는가 이런 거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하도 매일 싸우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뭐 성격도 그렇고 좀 덩치도 워낙 커서 그랬는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키가 커요 지금도. 아무튼 하도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뉴욕 군사학교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관학교는 저 육사 그런 데가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라도 여기는 군사학교니만큼 체력 단련, 군대 훈련 그대로 더 받는 거예요. 또 교복도 그렇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하지만은 실제 모든 부분엔 군대 똑같이 훈련받고 체력 단련하고 이와 같이 하는 곳이 바로 이 사관학교입니다. 여기를 졸업했어요. 여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그 참 소시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 대한 좀 향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가 군인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전에 발언한 게 예전에도 그런 말을 과거에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도 북한을 폭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고 책에도 자기 저서에도 그런 말을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2003년에도 그런 말 했고 2015년도에도 CBS 60분 인터뷰 거기서도 북한 핵시설 공격에 대해 묻자 나는 뭔가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 옛날에도 2000년 이 저서에도 우리에게 걸맞는 미국 여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심약하다며 북핵 시설 폭파해야 한다 하고 이제 분명히 그때도 밝혔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저 지난 날부터 조금 강경파였던 것 같아요. 이 트럼프 성향이 강경파. 그러니 어떻게 이제 하는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켜볼 일이고요. 아무튼 뭐 지난 2일에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다 하고. 아무튼 지금 트럼프 지금 의중에는 이제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인내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나서든 어떻게 하든지 이 핵을 종결시켜야 되겠다. 방법은 뭘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저러다 정 안 되면은 결국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협상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카드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요. 그럼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아까 이제 무역 보복,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차하면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만을 별도 나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사드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일본에도 사드 배치하고 여차하면 대만에도 배치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전술이 핵무기 지금 드론이 많이 하는데 여차하면 뭐 결국 또 들어오겠죠. 더 나아가서 한국, 일본 핵무장을 용인해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차하면 또 대만도 용인해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죠. 물론 한국이 이런 북한 핵이 해결 안 돼가지고 더 가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하고 들어가면 이제는 누가 말릴 나라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전 세계가 한국이 처한 입장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 선언하고
핵무장에 들어가고 이걸 막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일본이 따라서 핵무장 선언하고 들어갈 것이고 대만도 들어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한국인의 결심에 있다고 나는 봐요. 뭐 미국에서야 말리든 말든. 또 지금 상황은 말릴 수도 없고요. 진짜 결심하면. 근데 그러기 전에 미국이 뭐 전술핵을 뭐 갖다 놓든 뭐 이렇게 또 하겠죠. 아무튼 간에 결국 모든 것이 완성돼서 어쩔 수 없어서 평화협정으로 가느냐, 그 전에 어떤 사단을 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지금 트럼프가 그 길을 가지고는 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뭐 강경하게 중국한테 압력을 하는 것은 뭐 북한을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 압력을 넣는 것이죠. 중국 협조를 바라고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허락 애써 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뭔가 해라 이런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명분도 지금 확보하는 중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또 미사일 쐈죠? 그럼 뭐겠어요? 두 정상 회담하건 말건 우리는 내 갈 길 가겠다, 관심 없다, 이 소리죠. 그러면 오늘 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은 TV 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들게 보거든요. 그거 그렇잖아요. 음란 뭐 이런 거 보다가 사형당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근데 목숨 걸고 보잖아요. 보지 말라면 그렇게 사람은 절실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준다면 되는 거예요. 자, 자유가 있고 직장이 생기고 내 집, 내 땅, 그리고 옷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는데 왜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떠돌아다니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게끔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북한은 혼란이 없다. 통일될 때는 태극기 들고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걱정하는 건 내가 볼 때 기우고요. 그건 이제 핑계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국이나 미국은 이제 그런 선무 작업 이 부분을 좀 신경 쓰면은 안 되겠나 싶고, 물론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오히려 한국이 위태위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조금 전에 말한 건 어떻게 보면 오바지요. 그러나 그런 길이 있다. 이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아무튼 지금 발등에 불이 북한 핵무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그것뿐만 아니고 많지 않아요. 국내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일단 발등에 불 아닙니까? 당장에 국내 이런 혼란 이런 거, 또 뭐 어떤 세력 이런 거. 그렇지만 일단 모든 뿌리는 어디냐? 바로 북한이거든요. 뿌리, 머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해결하는 그 자리거든요. 아무튼 트럼프가 어떻게 내가 해결하마, 어떻게 하려는가, 이런 거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하도 매일 싸우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뭐 성격도 그렇고 좀 덩치도 워낙 커서 그랬는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키가 커요, 지금도. 아무튼 하도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뉴욕 군사학교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관학교는 육사 그런 데가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라도 여기는 군사학교니만큼 체력 단련, 군대 훈련 그대로 더 받는 거예요. 또 교복도 그렇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하지만은 실제 모든 부분엔 군대 똑같이 훈련받기 시키고, 하여튼 외국인이 가서 뭘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뭐 은행 금융 거래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딱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없죠?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친북 정권이 들어서도 결국은 북한에 왕래하고 원조하고
공장 짓고 거래 못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할 수 있을 때는 있을 겁니다. 언제? 그거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포기하고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 때, 그때는 이제 그 후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오면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사실 이런 모든 그 대북 제재가 이거 중국이 동참 안 하면 이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석유 제품 이전 뭐 이런 걸 막는다 등등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어기는 기업은 사정없이 벌금 부과하고 또 국가까지도 제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이 그걸 무릅쓰고 북한을 비호하고 뒤로 도움을 줄 수 있냐, 아니면은 여기서 뚝 끊느냐, 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중국은 그 어떤 경우라도 북한이 무너지고 탈북 사태가 나고 그거는 막겠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다 끌어버린다든지 뭐 석탄 사고 파는 걸 다 끌어버린다든지 완전히 그 근본을 끊어버린 건 지금까지 절대 안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이 어떤 핑계를 대고 여기서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앞에서는 예스 해놓고 뒤로 또 모른 척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지켜볼 만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성과가 어떤 형식으로 안 보이면 우리가 하겠다 할 것이 이제 트럼프 말이에요. 트럼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지금 북한 핵을 제재하고 중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여러 옵션이 있는데 그걸 다 책상에 올려놓고 지금 한 달 내내 검토해가지고 그 검토가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는 트럼프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종 결정은. 그러면 이 단계 저 단계 해보고, 지금 북한은 원유라든가 이걸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차단하겠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뭐를 합니까?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또 그런 기업 또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 이런 거 일체를 또 금지하는 게 또 있어요. 아무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이 돈 버는 방법이 또 뭐냐면은, 예전에는 마약으로도 벌었지만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니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잡아요. 또 해킹을 해 가지고 직접 은행으로부터 탈취하는 방법도 쓰고 뭐 그렇다 알려졌지만, 여기는 일단 도박 음란 인터넷 사이트 이 운영, 이것을 막고, 그리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 이런 거 전부 막고 또 어권을 구매 획득할 수 없도록 했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 해안의 그 일정 지역 그 어권을 사가지고 어업을 하고 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또 북한의 전화, 전신, 통신 서비스 제공을 또 못하게 막고 금지요.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모두 금지시키고, 하여튼 외국인이 가서 뭘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뭐 은행, 금융 거래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딱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없죠?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친북 정권이 들어서도 결국은 북한에 왕래하고 원주하고 공장 짓고 거래 못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할 수 있을 때는 있을 겁니다. 언제? 그거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포기하고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 때, 그때는 이제 그 후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오면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사실 이런 모든 그 대북 제재가 이거 중국이 동참 안 하면 이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석유 제품 이전 뭐 이런 걸 막는다 등등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중국이 어떤 것이든 안을 내놔라 이거죠. 북한 핵을 중국이 나서서 저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를 할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예스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제는. 근데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그냥 만나기 전에 이제 조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조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주문을 할 일은 없지요. 그 실무자끼리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하지, 바로 지금 코앞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강력한 주문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직은 미국하고 중국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사드 보복 중단, 이 의제가 또 있는 거죠. 사드 보복 중단. 그게 뭐냐?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22일입니까? 그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발의됐어요. 미 의회가 나서가지고 중국 사드 보복을 비판하고 결의안을 작성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국가주석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이제 보내는 일종의 경고문이죠. 그 경고문을 담고 있었어요.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점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한국 동맹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드를 가지고 보복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 간에 또 대화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의제가 미국하고 중국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라, 이런 걸 또 이제 요구하게 되겠죠. 중국이 엄청난 이제 대미 흑자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해결이 안 되면 트럼프 성향으로 고율 관세 부과 아니면 환율 조작국, 이런 것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하게 되겠죠. 뭐냐? 지금까지 전 세계는 중국하고 거래를 하려면은 대만하고 중국은 하나의 국가다, 이걸 인정하고 내 집 가지고 싶고 내 땅 가지고 싶은 염원이 강하게 되는지, 북한에는 전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주고 땅을 떼주겠다는데, 그러면 그것만큼 큰 약속이 없죠. 땅이 많은 사람한테 땅 더 주겠다면 별거 아니지만 평생에 땅 한 자락이 없는 쪽에 땅 주겠다는 건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땅이고 집이고 없는 분 그 약속 누가 해주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집 가지려고 평생 저축하고 그 난리 치잖아요. 옷도 주고 또 당장 먹는 식량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거리.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게 너무 절실합니다. 이 때거리 해결이. 통일하면 쌀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3년이고 5년 정해가지고 무상으로 줘야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사먹게 해야 되겠지만은 쌀 준다는 거예요. 굶지 않게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통일되면 국가에서 쓸 땅, 부지 다 빼놓고 나머지 다 나눠주면 되거든요. 국가에서 꼭 필요한 땅은 전부 미리 설계해서 다 빼놓고 뭐 도로 부지라든가 철도 부지라든가 아니면 공장 부지, 무슨 문화사업 정부 기관 부지라든가
다 빼놓고 그리고 떼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 직장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실제 그게 되거든요. 왜? 전 세계에서 기업이 들어가서 막 개발하고 투자하게 되는데 직장이야 그냥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람도 북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판 아니에요? 전 북한 땅이 다 직장이 돼버릴 테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를 약속하는 거죠. 음악도 마음대로 듣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뭐 화면도 마음대로 보고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평양을 가든 한경도로 가든 허가증 없어도 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들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 있나 하겠지만은 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그러나 북한은 전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TV 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들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음란 뭐 이런 거 보다가 사형당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근데 목숨 걸고 보잖아요. 보지 말라면 그렇게 사람은 절실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준다면 되는 거예요. 자, 자유가 있고 직장이 생기고 내 집, 내 땅, 그리고 옷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는데 왜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떠돌아 다니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차단하겠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뭐를 합니까?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또 그런 기업 또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 이런 거 일체를 또 금지하는 게 또 있어요. 아무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이 돈 버는 방법이 또 뭐냐면은 예전에는 마약으로도 벌었지만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니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잡아요. 또 해킹을 해 가지고 직접 은행으로부터 탈취하는 방법도 쓰고 뭐 그렇다고 알려졌지만 여기는 일단 도박 음란 인터넷 사이트 이 운영 이것을 막고 그리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 이런 거 전부 막고 또 어권을 구매 획득할 수 없도록 했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 해안의 그 일정 지역 그 어권을 사가지고 어업을 하고 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또 북한의 전화, 전신, 통신 서비스 제공을 또 못하게 막고 금지요.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모두 금지시키고 하여튼 외국인이 가서 뭘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뭐 은행, 금융 거래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딱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없죠?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친북 정권이 들어서도 결국은 북한에 왕래하고 원주하고 공장 짓고 거래 못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할 수 있을 때는 있을 겁니다. 언제? 그거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포기하고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후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오면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그 대북 제재가 이거 중국이 동참 안 하면 이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석유 제품 이전 뭐 이런 걸 막는다 등등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어기는 기업은 사정없이